문은 닫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 근로진학 연구소장 최혜연입니다. 저는 광명시 철산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잘 보이세요? 네. 광명시 철산동에서 이제 본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오늘 학장 기념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설명의 내용이 되게 쉬울까봐. 여기 김포 어머님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쉬우면 어떡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제 설명회가 원래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제가 되게 어려운 용어를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꿈을 찾는 아이들 소장으로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입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에는 지금 AMI라는 그 영어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모의고사도 이제 출제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수시 컨설팅은 지금 현재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고교학점제란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거나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시죠? 중학교 3학년 이상 학부모님들은 없으시죠? 네. 입시가 처음이신 분 계세요? 다 입시가 처음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교학점제가 어떤 건지 오늘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란 처음에 이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현행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 공통 과목이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공통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기술과정 이런 것도 있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통 3학년 때 거의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거 위주로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요거를 배운다. 그래서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리고 3학년 되면은 여기 한 50, 50 이런 이제 비율로 이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고교학점제로 만약 바뀌게 되면 2025년에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하나 개설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과목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내가 더 무슨 과목을 들을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 이제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공통 과목이 1학년 때는 그대로 이제 배우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갔을 때 요것도 일부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데 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간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현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도 상대 평가로 나오게 되니까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성취도만 나옵니다. A, B, C, D로 절대 평가죠.
자, 근데 고비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은 공통 과목은 그대로 이제 절대평가, 공통 과목은 일단 상대평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내신 전학년 절대평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게 만약 발표가 나면은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상대평가로 한다고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상대평가.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예, 이거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그 등급을 잘 맞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성취도만 나오니까 나 그냥 정시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1학년 때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설명 좀 드릴 텐데, 상대평가는 이렇게 누적 비율에 따라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등급이 있는 제도입니다. 네. 뭐 시험이 어려웠던 쉬웠든 반드시 1등급은 나오게 돼 있어요. 80점을 맞았던 80점을 맞아서 그 학교에서 1등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이제 1등이겠죠. 1등급이겠죠. 그래서 이런 체제가 상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는 성취도만 나와서 만약에 일정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 학생은 뭐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A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90점만 넘기면 1등급, 그다음에 80점만 넘기면 2등급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한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시험, 나만 잘하면 되는 시험, 그리고 요거는 남이 남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보면은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재수생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근데 요거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바탕은 뭐 사탐 이런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현역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적 비율 4%니까 4등까지가 1등급이고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명까지. 보통 지금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한 25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250명이면 1등급이 10등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10등까지 해야 내가 서울사회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구조입니다. 상대평가적인 체제에서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좀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상대평가 위주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냥 상대평가라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75%에서 80% 정도는 상대평가 과목이 위주고 그 다음에 20%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고비학점제로 개편이 되면 절대평가 위주가 되겠죠.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학년 때부터는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으로는 지금 현재 상대평가, 일반 선택까지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는 절대평가고, 자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학생의 이제 교과학부 발달 사항 이것을 가져왔는데 1학년 때는 모두 이렇게 다 상대평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석차 등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과학탐구 실험 이런 거는 등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보면은 네, 여기 전부 다 석차 등급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수학 기하 과목만 이렇게 A, B, C로만 이제 적혀 있어서 요것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대평가 위주고 2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네, 상대평가 과목,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75에서 80은 상대평가, 그 다음에 20%는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현재는.
자, 만약 개편되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것만 상대평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모두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네,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학년 때 절대평가, 3학년 때 모두 절대평가 이렇게 바뀌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 세 번째 개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님도 여기 다 대학들 나오셨을 텐데 저도 대학 나온 지 한 이제 20년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 때 학점이 좀 모자라가지고 계절 학기를 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졸업이 좀 많이 늦춰졌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고교학생들한테 만약에 시행되면.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죠. 애들한테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너가 좀 학점이 부족하니까 계절 학기를 통해서 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자, 현행으로 보면은 수업량은 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내신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단위수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단위수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단이다, 4단이다, 3단이다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일주일에 5시간을 배운다. 뭐 국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그렇게 비중이 높은 과목들은 좀 단위수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는 수업량 기준은 단위고 총 이수학점은 다 더해 보면 204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고 고교학점제로 이제 개편이 되면 수업량 기준은 당연히 학점 위주로 이제 바뀌겠죠. 학점으로 바뀌고 총 192학점으로 이제 이거를 맞춰야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해졌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할 과목을 배우는 시간들이. 자, 그래서 현행으로 보면은 단위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개편되면 이 단위수가 학점으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학생들이 180 단위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24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더해봤을 때 204단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고교학점제로 개편이 되면 교과 학점은 174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상체, 진로 탐구활동, 동아리 자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8학점, 그래서 총합 192학점 이런 구조로 개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9등급을 맞아도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를 수시 상담을 위해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게 되면은 사실 8등급, 9등급 학생을 보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그냥 졸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만약에 I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페일입니다. 페일이라고 떠요. 성적표에 A, B, C, D, E 그 다음에 F인데 F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한테 너무 위화감을 준다고 그래서 I라고 했습니다. incomplete 이게 약자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맞아야 2까지는 맞아야 이제 졸업이 가능한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네, 졸업 받은 학점이 192학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서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도 됩니다. 자기가 뭘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평균이 이제 보통 한 20학점이면 그냥 좀 널널하게 했다. 20학점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 23학점 하면 너 되게 학점 많이 듣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학생이라면은 좀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교양도 많이 좀 배우고 싶고.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 200학점을 넘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0학점 조금이라도 한 학점이라도 이제 덜 이수를 하게 된다. 그럼 졸업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때 이제 성적표 가져오잖아요. 그 학점 몇 학점을 했는지 좀 유심하게 유심 지켜보셔야 됩니다. 졸업이 불가능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네, 현행으로 보면은 204 단위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등급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급이어도 졸업이 가능한 시대인데 고교학점제로 개편이 되면 192학점으로 운영되며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수준 2학점 이상이 되어야지 졸업이 가능하지만 아이를 맞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언제 시작할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2021년 8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2025년 전면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신 절대평가, 전학년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이기호 교육부 장관이. 이분이 이제 갑자기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거든요. 2월달 말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번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뉴스 같은 거 좀 많이 기다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교학점제 제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수능 체제가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수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이. 만약에 내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을 만약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수능은 심리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능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좀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나중에 수능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23일 날 이때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반 자사고 등록부도 다 일반부로 이제 전환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효화됐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원래 보수 정권이 이제 그 자사고 외고 이런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도의 단계적 적용 2024년까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시행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부는 학점제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 공통과목 등급제, 공통 1학년 등급제, 2학년 때부터 고등과목 절대평가. 그래서 고교학점제란 일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학생들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반 이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층을 옮겨가면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급제에서 성취제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평가제로. 등급이 아니라 2학년 때부터 이제 등급이 아니라 A만 무조건 맞으면 됩니다. I는 안 되고 A, E까지는 괜찮지만, 그다음에 이제 단위수에서 학점제로 바뀌게 되고 192학점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격이 미달되면은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고교학점제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 고교학점제 안에서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하실 점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렇게 될 거야라고 막 퍼뜨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의 약간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셔라 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입시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시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만 나는 잘 가면 돼, 이런 학생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먼저 대학교 입시,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시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안에서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수시 전형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정량 평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 학생들이 등급을 맡게 되는데, 너 등급이 몇 등급인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거의 지원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은 등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지원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거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는 유형은 거의 91%가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은 현재 내신 정량 평가다. 정량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정량이라는 것은 수치만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이제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2024년까지는 상대평가제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 20에서 30%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신 등급만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50% 컷도 있고 70% 컷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50%가 뭐냐, 70% 컷이 뭐냐? 최종 등록자들, 그러니까 10명을 선발하는데 10명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최초로 합격했는데 그 학생들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더 좋은 학교로 갈게요. 그런 애들 말고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애들의 이제 100% 중에서 딱 절반인 50%가 100% 중에서 70% 7등까지 학생들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몇 등급을 맞았냐 이렇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만약에 가려면 보통 1점 초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은. 네, 근데 만약에 고교학점제로 바뀌게 되고 이제 절대평가제 위주로 만약 바뀌게 되면, 자, 현행은 이렇지만 제가 전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2학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A, B, C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 올 A를 맞더라도 이 A가 진짜로 변별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는 우리 아이는 올 A인데 자사고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사고 가서 망할 수도 있고 자사고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A를 맞아도 자사고 가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A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고 외고를 만약에 희망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혹시 풀어보셨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한 2등급 정도 전 과목 2등급 정도 좀 이제 맞아 놓으면은 학생이 자사고 가서도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모든 과목이 A를 맞아도 그게 변별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다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이 올 A를 맞다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왜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축소되거나 아니면 뭔가 바뀌겠죠. 네. 내신만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외의 모든 게 다른 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를 좀 정성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사고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전형을 보시면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거나 용인 외대부거나 혹은 외고를 만약에 보낼 때 그 학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일단 중학교 모든 과목이 올 A를 맞아도 2단계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네, 서류를 보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학 전제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게 전 과목 2학년 때부터는 전 과목 만점 시대는 좀 지날 것 같다. 네? 옛날에 저희가 2015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뭐 만점 맞지 않아도 학생이 뭐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대학교를 잘 갈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건 무리라서 나머지 2단계에서 서류를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망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도 내신 정성평가 체제입니다. 정성평가라는 거는 이제 교과전형과 배치되는 건데 교과전형은 수치,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가는 건데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서류 전체를 보고 이제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네, 그 내신표 안에 있는 모든 뭐 원점수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검토하고 가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단에서 몇 등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전형이고 이 전형은 그 집단에서 몇 등이 아니라 너는 어느 정도 성취도를 맞았냐가 되게 중요한 전형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거의 보통 뭐 1점대 학생들이 좀 많이 가지만 자사고 학생들이나 뭐 특목고에서는 2등급, 3등급도 서울상위권 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학생들의 원점수가 보통 90점이나 95점을 넘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전부 다 A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실 내신 등급은 변별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하지만 비교과로 가는 전형입니다. 절대평가제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현행으로 봤을 때는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뽑습니다. 여기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의미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안 들어가고요. 이제는 서류만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이런 구조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서류 50, 면접 50, 서류 60, 면접 40 이렇게 반영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종합전형 지금 현재 2022학년도 종합전형에 내신 등록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은 여기 나와 있지만 1등급부터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했던 학생들이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합격했던 학생들이 X태시는 떨어진 애들인데 이 정도 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비교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교과 전형은 이렇게만 끝나겠죠. 교과 전형이면. 근데 종합 전형은 이게 폭이 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행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뽑고 2단계에서는 여기 서류 지시 면접 30%를 뽑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똑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고교학점제로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등급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 그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사실 요거는 계속 축소되는 지금 기조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내에서도 논술 전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정시 전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랑 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을 볼 것 같거든요. 자, 내신은 이렇게 있는데 내신은 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학생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어랑 수학 출제 범위가 독서, 문학, 그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수학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수능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좁혀 들어가니까 당연히 맞지 않죠. 그래서 현행은 지금 정시 전형으로는 이렇게 수능 100%로 뽑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교과별 다양한 내신 과목을 이제 던져주고 지금 하지만 정해진 수능 과목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현 체제의 유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B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시험을 하는 제도예요. 이게 논술 전형인데 고교학점제 교과 과정 중에 논술이라는 거는 많이 없거든요. 뭐 자사고 특목고에서 일부 이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서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채점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수능이라고 한다면 뭐 토론은 폭력을 포기합니다. 그다음에 무의식은 모든 형태의 의식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던져지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IB를 도입을 하겠다.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그 시험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교육을. 그래서 요거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입시 컨설턴트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도입을 할 거다, 모든 과목을. 지금 현재 영어랑 한국사만 절대평가인데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자격고사화를 한다. 그 다음에 교과평가를 일부 반영하겠다. 왜냐면 이게 고비학점제와 취지가 부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학교를 갔었던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대학교도 작년까지는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안 봤거든요.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100%로 가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60%와 교과 평가 40,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라는 그게 뭐 정시 일반정이라는 게 생겼는데, 지역 균형이 있고 일반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하도 하도 재수생들이 유리하니까 재수생들 현역들이 좀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현역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교과 평가를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평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교과목 이수 현황.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이제 교과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대학들은 이 학생이 뭐 지구과학을 선택했든 아니면은 물리학을 선택했든 해도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현재는.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게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과 평가에서는 이 학생이 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춘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볼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목 이수 현황, 그다음에 교과목 학업 성적, 그래서 A, B, C, D 중에 적어도 A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A 중에서도 원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도 볼 것 같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끓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나이스 홈페이지 가셔서 우리 자녀의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한 5줄에서 6줄 정도로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나하나씩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했던 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정시로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는데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엄마 나는 그냥 정시로 갈 거야. 그럼 얘네들은 내신 수업을 아예 안 받거든요. 자요 그냥.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고교 학점제 안에서는. 네, 그래서 2부 내용인 고교 학점제 안에서의 그 대학 입시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한 전망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신 등급만으로는 변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장치를 두려고 할 거예요. 교과 전형이 없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교과 전형 아예 없앤다? 그럼 일반부를 안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종합 전형으로만 뽑겠다.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한테 그냥 확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생들은 등급이 잘 안 나와도 전부 성취도가 높고 기록과 활동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내신 등급 빼고 나머지 뭐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비중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현재 전형 방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에서는 지금 현재 상대평가, 정시는 상대평가인데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로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정시도 계속 상대평가로 갈 것 같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평가화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과에 맞춘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도 평가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부 대학교 입시 전망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11시 46분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부분 고등학교 입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고등학교 입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내년까지 상대평가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사인권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서울 사인권 대학교를 교과 전형을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은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은 91%, 그 다음에 기타는 자사고 특목고 일부 있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일반고가 전부 독식하는 구조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되면 자, 내신이 그래도 전학년 절대평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수시 전형의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7%나 됩니다. 전체 수시 전형에서만 학생부 교과가 가장 큰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그렇죠. 서울이니까. 서울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더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방 내에서 서류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치러지는데 자, 내신 전학년 절대평가로 되면 지금 대입 전형 이렇게 되는데 교과 전형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 전형까지 만약에 합친다면은 요런 구조로 되는데 만약에 내신이 모두 1학년 때부터 이제부터 등급 없어 성취도만 이제 할 거야 A, B, C도로만 할 거야 이러면은 네 교과 전형 없어집니다. 교과 전형 있을 이제 이제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과 전형을 없애고 종합 전형을 더 늘리겠죠. 그래서 종합 전형이 한 7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사 등급 의미가 사라져서 교과 전형의 의미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은 종합 전형 위주로 갈 것 같다. 만약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모든 과목이, 모든 학년이 지방대학에서는 이제 학생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예. 지방대학에서 학생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는 학생부 교과로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A는 그러니까 성취도 A를 맞는 애들 다 서울로 이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C, D 이렇게 맞은 애들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등급 따라오는데 우리가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 그럼 이 학생들은 그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평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이안입니다. 내신이 만약에 지금 예고했던 대로 1학년은 그대로 상대평가가 되고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 되겠다. 현재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그냥 이주 교육부 장관이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실수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대학교 총장들 거의 대부분도 내신 절대평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53%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러면은 내신 절대평가 찬성 아니냐? 아니죠? 잘 모르겠다. 한 20%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신을 절대평가하면 총장들도 대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울 상위권 애들은 좋겠지. 다 A를 받고 그다음에 뭐 면접도 볼 거고 그다음에 뭐 서류를 보겠지만 하지만 지방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을 A부터 2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그 현재 체제가 만약 유지가 되면은 교과 전형은 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축소가 되고 경기 지방대 위주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